포스코홀딩스 종목 토론방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고 합니다. 에코프로를 무대로 펼쳐진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전쟁이 개인 투자자 쪽 승리로 끝나는 분위기인 가운데 2차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부터인데요. 포스코홀딩스를 무대로 개인 투자자와 이른바 공매도 세력이 줄다리기 중이고요. 이번 공매도 전쟁의 불씨를 지핀 곳은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입니다. 증시가 주목하는 이슈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조간의 헤드라인을 보니까 이 B2 네.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B2가 증가를 하고 있고 네. 또 지금 반대 매매 규모도 급속히 좀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추측을 해볼 수 있겠는데 올해는 사상 최대 규모인 2조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B2 더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2차 전지가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2조라는 게 2차 전지에 대해서만 빚을 끌어다가 투자하고 있는 게 2조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오프닝하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공매도도 2차 전지, 지금 모든 게 2차 전지예요. 그러니까 기성전 2차 전지가 될 정도다. 그러니까 빚을 끌어다가 주도주로 움직이는 것이 2차 전지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 종목별로도 너무 몰려 있거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키워드로 많이 분석을 드리는데 저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 신중호에 그게 있으면 신중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가 좋다라고 말씀드렸지 여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모두 투자한다. 그건 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본인의 투자 여력에 따라서 25%나 50% 미만을 반드시 설정해라. 아무리 잘 나가는 그 종목과 섹터라도. 왜냐하면 여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몰빵을 해버린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지금 우리 화면에도 보고 계시지만은 증권사 신용융자 반대 매매 합계액을 보면은 상당히 늘었고 지금 상반기에 우리가 굉장히 또 많아진 그런 상황도 볼 수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2차 전지 통해서 이건 또 반대 매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증권사들도 너무 이게 광풍이 불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래 정지되는 것도 있고 또 실제 이 B2 하는 신용융자 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턱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 사람들이 한번 빠져들면 더 무리해서라도 그 융자 비율이 좀 높아지더라도 더 또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좋을 때야 좋은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다른 대안도 있습니다. 2차 전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산업이라는 것은 물론 2차 전지가 워낙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빠져들고 더 시선이 갈 수밖에 없지만 그 외에 조선도 있고 또 반도체도 일부 반도체도 있고 네. 그다음에 운송도 있고 이런 부분 여러분들 대안이 무엇인가를 내 나머지 반쪽의 포트폴리오에다 담아두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요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걸 안 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개미 투자자들이 나중에 많은 손해를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 포트폴리오가 부재한 거예요. 다 뛰어드니까 이른바 이걸 우리가 포모 현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Fearing of missing out. 다 투자하는데 이야기하다 보면은 점심시간에 밥 먹으면서도 다 2차 전지 이야기하고 맞아요. 저녁에 술 먹으면서도 2차 전지. 그러니까 2차 전지에서 내가 빠지면 안 되겠다. 그 소외감 때문에 투자하는 건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건 왜냐면 항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주체고 내가 기준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내 기준으로 담아라. 지금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잘 안 들리실 거예요. 그것도 알아요. 하지만 당하고 깨닫는 것보다는 당하지 않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저도 지난 30년 동안 경험을 했거든요. 네. 그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2차 전지 특히 이제 공매도와 관련된 이슈가 좀 핫하잖아요. 7월에는 네. 뭐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이 20조 원을 넘었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어제 오늘은 아니지만 또 이제 공매도와 관련된 이슈들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좀 주목해야 될 이슈 내지는 좀 주의해야 할 종목들이 공매도와 관련해서 좀 있을 것 같아요.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것도 2차 전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공매도라고 하는 전선 자체가 네.
우리가 방금 전에 뭐 이제 AI가 전쟁에도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 인기 있는 뉴욕 특파원의 또 필란티어를 통해서 또 들어봤지만은 이 수정 구설과 같은 역할을 반드시 누군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 반제의 제왕에 나오는 수정 구설도 항상 맞는다면 좋겠지만 그걸 또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개인이 공매도를 돌파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건 이제 기관이나 다른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공매도가 좀 더 개방적으로 또 열려 있고 우리 얼마나 많은 또 홍역을 치렀습니까? 저는 오늘 두 분 앵커에 또 이름을 딸 수밖에 없어요. 저는 본인이 공매도에 자신이 없다. 공매도 관련된 지금 얽혀 있는 구조에 그러면 정지하십시오. 우리 정지혁 앵커 이름을 따서 안 되는 것을 너무 밀고 가면 그건 무리하게 되는 거고 지금 구조는 뭐냐면 2차 전지 쪽에서 직전에 이제 에크프로 이 열풍 강풍은 거듭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또 옮겨가요. 포스코로.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옮겨간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강풍이 끝나지 않는 구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지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쭉 이제 추이를 보겠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매일경제 신문을 들어가도 이 추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은 15일 이내 하락 전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공매도가 섞이기 시작하면 그만큼 잔고가 누적 공매도 잔고가 쌓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는 우리 신중호 앵커나 정정 앵커나 숱하게 봐주셨을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관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대처 능력이 분명히 노하우가 쌓여 있죠. 또 기관이니까. 근데 개인의 경우에는 이런 관련된 종목에 들어갔다가 어느새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어느 순간 포스코가 분명히 이제 철강 중심 기업에서 2차 전지나 첨단 신소재 쪽으로 옮겨가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걸 너무 장미버스로 생각해서 뛰어들어? 다 뛰어들어. 근데 여기 공매도도 있네. 근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개미 투자자들 연합회에서는 이 공매도 세력과 맞서면서 실제로 이제 법적으로 대안까지도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그런다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의 문제가 하루아침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중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공매도 투자 같은 경우는 관련된 얽혀있는 종목의 경우에는 잠깐 여러분들 계속 정지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잠깐 동안이라도 여러분들이 무리하다 싶으면 정지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이번 포스코홀딩스 관련해서는 모건 스탠리에서 15일 네. 이내에 하락을 전망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증권사에서 IB에서 날짜를 거론을 하는 그러니까 건 이제 좀 이례적이지 않나요? 그만큼 단기적으로 이 숏스키즈라는 부분들을 감안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어떤 숏배팅이 걷어들이는 과정에서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이게 머지않아 좀 약간의 급락의 어떤 반복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지 15일이라는 거는 그런 과거의 통계치를 보고 네. 예,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지금 만일 정지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아까 포트폴리오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안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뭐라고 또 생각하실까요? 뭐 여러 가지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조선 운송도 있었고 뭐 반도체도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수급을 좀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런 업종들이 좀 올라서야죠. 네. 그래야 시장이 선순환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특히 저희 반도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국민주라고 불리는 그러니까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등의 시총 대형주들이 조금 부진한 흐름을 지난주에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국가 신용 등급 미국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어서 뭐 외부적인 요인이 좀 있긴 했지만 코스피의 이 탄력성이 좀 낮아지고 맞아요. 있는데 지금 이 대형주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 좀 좁혀서 얘기를 해보면 다른 뭐 네네. 대형주도 있습니다. 저는 대형주는 좀 무겁다. 무겁다. 지금 시점에서.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변동성이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아주 뭔가 특별한 정책이 있어서 탄력받는 모습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또 6만 전자로 주저앉았잖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전과 같으면 이렇게 정시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매물들을 삼성전자가 주로 받아줘요. 그럼 올라가고 SK 하이닉스도 올라가는데 지금은 삼성이 그럴 만한 여력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반도체도 반대쪽이지만 다른 휴대폰도 폴더와 플립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대박! 플립, 폴더 너무 잘 나고 있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폴더와 플립의 시장은 한국과 중국으로 국한이 돼 있어요.
외국인들 경우에 우리 동영상 보면은 폴더 열고 풀림 여는 건 잘 안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아주 대중화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고급 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나게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요즘에 특별하게 뭔가 뾰족한 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반전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좀 적은 특수한 주도주 중심으로 해서 뭐 초전도체도 있고 테마주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변칙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고 많은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변칙은 잠시 작동합니다. 하지만 오래 못 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매도도 모건 스탠리가 그런 얘기를 쇼트 스키지 현상이거든요. 쥐어 짜는 거예요. 쥐어 짜는 거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신의 한 수를 말씀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은 변칙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투자자들은 원칙을 가시라. 매일매일 매일경제TV 보시면서 저는 본인의 투자 기법을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원칙 상당히 중요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그 원칙을 좀 정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을 봐야 돼요. 맞습니다. 네네. 이번 주에 좀 봐야 될 변수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CPI 지수도 그렇고 그렇죠. 9월에 FOMC 아까 우리 신종원 앵커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9월에 있을 FOMC가 열리기 전에 네. CPI 지수나 또 계속 뭐 고용 지표나 이런 거 봐야죠. 보게 되겠죠. 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중국의 경우에는 이 불확실성이 단박에 해결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그다음에 미국의 경우에도 한 2번 정도 이 CPI 지표도 보고 인플레 지표도 보면서 이제 9월 FOMC로 결정이 될 텐데 대체적인 전망은 나오는 걸 보면은 아주 뭐 특별하게 뭐 크게 올린다거나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네. 그러면 저는 더 중요한 것이 정정희 그 말씀하셨죠. 이 미국이 사상 2번째로 신용등급이 강등됐죠.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미국이 왜 강등됐지? 아, 요즘 그렇게 나쁜 상황이었나?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 기준으로 가지고 작동이 된 겁니다. 이 말은 뭐냐? 미국도 신용등급이라는 건 결국은 실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히트다 히트라는 유행인 것처럼 이제는 실적이다 실적.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의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안감이 계속 작동되는 그런 시점에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뭐냐면 실적이 나온 기업들입니다. 삼성화재나 SKT나 통신사죠. S1이나 현대리바트나 뭔가 실적이 나오고 그만큼 성과가 나온 기업들입니다. 그다음에 SKIT처럼 주도 좋은데 2차 전지도 좋고 일부 반도체도 좋고 한데 테마주 뭐 초전도체 너무 깊숙이 빠져드는 것은 위험하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실적이 나왔다는 기업은 나온 기업은 계속 버티는 것이거든요. 그런 기업들에 여러분들이 조금 뭐 앞으로의 주가는 한 1.5배, 2배 정도 수준에서 목표치가 여러분들이 기대할 네. 수 있을 자도 그쪽을 더 좀 주목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변칙이 아닌 원칙에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준비 함께 해주셨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